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얘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잡대를 졸업하고 여기저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아무 회사나 가서 인턴 및 계약직을 하다 보니 당장 돈을 벌어서 삶에 도움은 되었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1년간 열심히 자격증 및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지역에서는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둘씩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책임져야 할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학교 끝나면 매일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여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에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고3 때 담임선생님의 설득과 도움으로 집 근처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바로 가서 일하다가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좋은 기회로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이 3개나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가 옷도 찢어지고 어디서 맞았는지 온몸에 상처가 나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놀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너무 무서웠다면서 엄청 울기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여동생의 친구가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애네들이 진정하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씻고 나오라고 한 뒤에 따뜻한 수프와 달달한 간식을 준비해주고는 그들이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친구의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멍이 든 사진, 머리가 한 움큼 뽑힌 사진, 자기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어른폭력까지 여동생의 친구가 친구 아빠에게 지금까지 당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보복이나 일들이 너무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도와달라며 제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에게 당하고 있던 친구를 여동생이 구출해서 같이 도망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아빠한테 몹쓸 짓을 당할 거라는 말에 저는 큰 고민 없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제 여동생과 같이 붙어 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여동생과 친구의 안전을 확인하였고 가끔씩 학교 앞에 친구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근무 중이었지만 몇 번이나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 3개월이 지났고 그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을 가면서 서울로 유학을 갔고 친구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약 2년이란 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 여동생의 친구도 제 친여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집에서 나가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데 순간 너무 서운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 없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없는 집에 있는 것이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 매달 10만원씩 생활비를 받기로 하면서 당당하게 월세를 내고 사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말마다 내려오던 여동생은 학교 생활이 재미있는지 점점 뜸하게 내려왔고 친구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개인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목표로 일이 끝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놀지 않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을 주면서 미용실을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다면서 펑펑 울었고 그 일 이후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부터 셀프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였고 가게를 오픈한 이후에는 매일같이 저한테 매출과 수익을 말해주었습니다. 몇 개월마다 말해줘도 된다고 하였지만 돈 관리는 투명해야 된다면서 매일같이 말해주었고 자연스럽게 둘 다 퇴근한 이후에는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썸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사이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이 차이와 여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것도 게다가 절대 이런 사이가 되길 바라서 과거에 그녀를 우리 집에 받아주고 가게 차리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닌데 제 순수한 진심이 다르게 비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족 같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좋아한 지 한참 되었다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단지 고마움에서 시작한 마음이 아니라며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상황 여동생과 상의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차마 이것만큼은 여동생과 상의를 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동생은 저를 보더니 고민이 많아 보인다며 말해보라고 하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없다고 하자 그녀가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동생은 순간 놀라는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니 무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한테는 뭐가 고민이고 걱정이냐면서 잘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훌륭한 애인이자 미래의 신부감이 아니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는 급속도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부터는 방도 합치면서 동거하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고민해 보았지만 그 돈으로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 아내는 아기를 빨리 가지길 원했고 부부 생활 시에 자꾸만 아내다가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가 빼지 못하게 허리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 위로 올라오는데 기가 너무 빨려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빨리 저와 아내를 닮은 이쁜 아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여동생 사이도 여전히 좋고 새언니와 시누이 이런 거 없이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내와 만나게 되었고 그 안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결혼도 하고 임신도 준비 중인 이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아내와 상의 후에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결혼한 소식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요즘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편은 38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결국 결혼 생활 1년 동안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고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특별한 수집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결혼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연애할 때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깔끔한 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벽증이 아니라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였습니다. 이걸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수집을 해야 한다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 이해해 줄 수 없었고 이혼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음식점인데 어때? 맛있을 것 같지? 지금 오픈 이벤트라서 싸게 먹을 수 있겠다. 여기 깔끔하니 음식도 잘 나오고 괜찮네. 앞으로 자주 와도 될 것 같은데? 나 이런 음식 좋아하잖아. 양고기는 여기가 최고인 듯 한데. 그치. 냄새도 안 나고 확실히 사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견례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계산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가더니 뭘 주섬주섬 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고 남편에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떨어뜨렸어? 뭐가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실수로 뭐라도 떨어뜨렸나 해서 확인차 한번 봤지. 가자.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나왔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뭘 줍는 것 같긴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따로 부모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이제 여기에서 신혼집으로 생활을 할 텐데 내가 여기 살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데 같이 조율하면서 살겠지만 한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부탁? 뭔데 그래? 뭐 심각한 거야? 내가 못 들어줄 만한 거야? 그게 있잖아. 저기 작은 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라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어? 뭐가 있는데 그래? 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야? 우리 이제 부부인데 서로 숨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건 알지.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서로 숨기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정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리고 시간 되면 내가 말할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서로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지. 그렇지만 올해는 못 기다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부부야.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궁금한 점을 참고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살던 집에 제가 들어왔는데 일단 정리가 덜 된 것 같아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시간에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새벽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고 이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저기 작은 방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한테 숨기면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말해줄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 취미 생활이라서 그래. 나도 이 문제로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좀 힘들어.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부부잖아. 알았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게. 알았지? 그렇게 남편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저의 서운함을 말했고 제 말을 이해해 주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남편이 잠시 나갔다 온다며 같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스를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작은 방에서 쓸 거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저녁을 준비했고 남편은 다시 나와서 씻고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저한테 거의 정리가 다 되었다면서 곧 끝난다는 말을 해주며 밤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작은 방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리곤 작은 방이 열렸고 처음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책상밖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여기 작은 방에 있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게 있잖아. 나는 수집가야. 내가 어디를 가던 우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던 사소한 거 놓치기 싫어. 그날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돌려 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봐. 그러니까 뭘 수집하는 거냐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해줄게. 왜냐면 내가 아직 너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 말해줄게. 일단 나 차에 실은 짐 좀 정리하고 올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고 나가버린 남편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도 정말 많이 참았다 생각하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은 방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 작은 물체가 한 개 빨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끄고 희한하게 생긴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해보면 투명한 필름통 같은 거였습니다.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특정 지역과 몇 시 몇 분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검은색 실 같은 게 한 가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필름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달력을 찾아서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만났던 날짜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늦게 일어나고 제가 있던 자리를 한번 훑고 나왔던 게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박스를 몇 개씩 가지고 와서 저녁 때마다 박스에 이 작은 필름통을 담아서 어디로 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있다가 들어왔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날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생활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나가는 걸 저도 놓칠세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저도 바짝 쫓아가 보니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한층 위인 4층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양수함에 넣고 다시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바로 양수함에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배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수천 개를 넘어설 것 같은 필름통 등이 꽉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 각 연도수와 날짜가 적혀 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과 날짜와 연도수가 적혀 있었고 필름통 안에는 머리카락이 한 개씩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있었을 때마다 모든 걸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충격이었네요. 저와 연애하기 전부터 제가 지나갔을 때 흘렸던 머리카락을 모두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는 말과 함께 한 걸음에 남편 달려와 문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야? 이 상황은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내가 이상한 놈이 된 거잖아. 너 충분히 이상한 거 맞아.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나한테 말해도 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와 연애하기 전부터 내 머리카락을 수집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인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네. 그냥 정말 단순히 아무 의미 부여 안 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수집이었을 뿐이야. 봐봐. 다른 필름통에도 특정 날짜와 장소가 다 기입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수집을 하는 거냐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냥 일기를 쓰든지 하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수집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무언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마침 머리카락이 보였고 그걸 보관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왜 남자 거는 전혀 없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내가 수집하고 싶은 스타일일 뿐이야. 이제 알겠으면 내 소중한 공간에서 나가줄래? 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야? 너 지금 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필름통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에는 나를 전혀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거야? 당연히 모르겠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네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난 알아야겠어. 왜 내가 소중하게 수집하는 걸 쓰러뜨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 나만의 소중한 기록의 침이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못 살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한 수집 취미라고 했잖아. 그러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상한 취미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왜 결혼하고 나서까지 숨기려 한 거야? 정말 너무 소름 돋는다. 이런 행동 당장 그만둬. 안 그럼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이래서 내가 말 안 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 필름통에 들어있는 머리카락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네? 그래, 알았어. 이혼해! 그리고 너무 열받아 뒤를 돌아서 나오려는데 제가 있던 자리에서 남편은 저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대놓고 하는 행동에 치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양가 부모님 이 사실 모두 알게 되었으며 이혼 위자료 모두 남편이 물게 되었고 같이 회사 생활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아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살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리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인 거였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이해하고 살았어야 했나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다양한 사연들도 많으니 감상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